안녕하세요.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게시글로 말씀드린 것처럼 K리그 6경기 분석 및 예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마지막 K리그가 굉장히 까다롭고 적중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의 픽을 그대로 따라간다기보다는 분석 내용에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내용 참조하셔서 자신만의 픽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선공유 드리는 K리그 픽에서는 어느 팀 사이드다, 즉 승무, 어느 팀의 승무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팀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어느 팀 사이드다라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리그 분석 내용 공유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상주상무 대 수원삼성. 상주상무는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 주축 선수들을 대거 제외를 하고 경기에 임했고, 그 결과 인천의 2대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분석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1월 전역을 앞둔 박용지 선수, 김건희 선수, 윤보상 선수, 주축 선수들이 몸을 사리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3명의 선수를 선발 제외한 채 김건희 선수만 경기 끝나기 3분 전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인천의 유상철 감독님과 친구인 김태환 감독님이 현재 인천의 상황을 좀 고려한 1.5군 선수들로 경기를 진행했다고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여요. 하지만 리그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지금 마무리 짓고 싶어할 상주 상무죠. 이번에는 1군 베스트 멤버를 꾸리고 경기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수원 삼성은 동기부여라고는 타가트 선수의 득점왕 뿐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1.5군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보이고, 지금 득점왕을 노리는 타가트와 출전 시간이 적었던 고승범 선수, 안토니스 선수를 투입한다고 이임생 감독님이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선수들은 출전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이나 젊은 선수들로 꾸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기훈 선수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마음 편한 원정 경기는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승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보여줬죠. 현재 상주 상무의 패배에 지금 40% 이상이 몰리고 있고, 이번 시즌 맞대결 전적으로는 2무 1패로 상주 상무가 밀리긴 하지만 홈에서 1.5군의 수원 삼성 선수들에게 패배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서 저는 이 경기 일단 상주 상무 사이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성남 대 제주. 성남은 지난 경남과의 경기에서 2대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역시나 주축 선수들을 많이 빼주고 기회가 없었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모습이었지만, 일부러 경남에 패배를 해줬다기보다는 열심히는 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보이고, 이번 홈 경기는 상주 상무와 마찬가지로 홈에서 리그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 전 경기 퇴장당한 제외한 이은범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풀 전력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요. 상대팀 제주는 수원 삼성과의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면서 강등이 확정이 됐죠.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제주는 강등이 돼야 된다. 경기력이 쓰레기다. 특히 오사구호나 마그노 공격자원 용병들에게 욕을 많이 했었죠. 제주가 이긴다고 제가 예측했을 때는 제주 홈에서 성남과 태풍 불던 날 경기만 제가 제주에 승을 찍었었고, 다른 모든 경기들은 제주에 승 없다로 항상 잡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역시 제주에 승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이렉트 강등 확정으로 인해 아무런 동기부여도 없는 제주고, 그나마 제주에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윤일록 선수와 미들에서 롱킥이나 중거리슛, 프리킥으로 공격진에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이창민 선수, 이런 메인 자원 2명이 결장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제주의 승은 없어 보인다라고 보이고 반대로 성남도 공격에 있어 확실한 골을 만들어줄 선수가 있느냐에 약간 물음표가 있어서 성남의 승과 무승부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경기 성남 사이드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 경남 대 인천. 경남은 지난 성남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2점으로 플레이오프권에 위치해 있고 인천은 승점 33점으로 잔류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팀이 아마 토요일 경기에서 가장 관심이 많고 박터지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요. 경남은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인천은 이기거나 비기기까지만 해도 자력 잔류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은 굉장히 초반부터 제리치를 향한 타겟 공격 횟수가 엄청 많을 것으로 보이고 평소보다 라인을 많이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천에는 미들라인에는 스피드 있는 선수들이 많고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남의 뒷공간을 빠르게 침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리치와 무고사, 공격, 용병들 간의 대결은 팽팽하다고 보지만 이선 자원에 있어서만큼은 인천이 더 좋다고 보입니다. 멘탈적인 측면에서도 특히나 유상철 감독님의 투병 사실이 알려진 이후로는 인천 선수들의 멘탈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올라가 있어 보이고 팬들 또한 지금 버스를 10대 이상 예약을 해놓은 상태고 개인적으로 경남 구장까지 응원하러 가는 팬들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남이 인천을 상대로 승리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이고 저는 이 경기 일단 인천 사이드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 울산 대 포항. 울산은 지난 전북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승점 79점으로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기록을 하더라도 전북 경기에 상관없이 리그 우승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승부를 하려고 경기에 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들라인에 믹스와 풀백 김태환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는 게 울산으로서는 조금 아쉽지만 김태환 선수 자리에는 김창수 선수가 들어오면 되고 미들 자원도 믹스 선수를 대체할 자원들이 많아 보입니다. 또한 울산의 리그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경기인 만큼 전석 매진, 경기장 전석 매진이 예상되고 있고 현대중공업 임직원 4,000명이 단체 응원 예정이고 축구 클리닉으로 연을 맺은 울산 지역 내 학교들도 단체로 경기장을 찾아와서 엄청난 응원을 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6년 전에 마지막 홈경기에서 포항에 1대0으로 패배하면서 우승을 놓쳤던 기억이 있는 울산으로서는 그때의 복수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편 포항은 사실상 아챔에서는 멀어져 있다고 보이지만 동해안 더비만큼은 울산을 이기자라는 생각이 팬부터 선수들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포항 홈에서는 울산을 잡았으나 원정에서는 울산에 패배를 하면서 홈인 팀에 무게가 실리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포항의 주전 센터백 하창래 선수가 결장하기 때문에 배슬기 선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이도 지금 34살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아 보여서 실수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실수들을 울산이 놓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울산 사이드로 예상을 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 전북 대 강원. 전북은 지난 울산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경기까지 끈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국엔 이번 강원과의 경기를 홈에서 전북이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입니다. 무조건 승점 3점을 획득해야 하는 경기고 울산에서 출전하지 못한 문선민이 돌아오는 전북으로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닭공 축구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인 신영민 선수가 결정하는 건 전력 누수로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무조건 승점 3점이 필요한 전북에게는 좀 더 공격적인 한승규 선수가 선발 출장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강원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전북에게 시즌 초 패배를 안겨줬던 강원은 그때 골을 기록했던 김지현 선수도 부상으로 없고 시즌 중반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조재환 선수도 부상으로 없기 때문에 병수볼로 전북을 괴롭히던 때와는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나마 미들라인에 이영재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지만 닭공으로 나올 전북을 상대로 활약을 펼치기엔 너무나도 힘이 떨어진 강원입니다.
지난 홈 경기에서도 대구에 4대2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아챔에 대한 동기부여마저 떨어져 버렸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전북의 승 말고는 다른 결과는 예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전북의 승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 대구 대 서울. 대구는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김대원, 세징야, 에드가 삼각편대는 너무나도 공격에서 큰 활약을 보여줬고 골로 증명을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안드레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서울전은 우승 트로피 없는 결승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대구 은행파크 대구의 홈구장이죠. 서울과의 경기가 예매가 시작된 지 2시간 반 만에 조기 매진이 될 만큼 엄청난 홈팬들의 응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3백의 중심인 정태욱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게 좀 커 보이긴 합니다. 장신의 선수이기 때문에 서울의 장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시 굉장히 유리한 자원인데 출전이 불가한 게 많이 아쉽습니다. 서울은 지난 경기에서 나왔던 선수들이 거의 그대로 나올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포항과의 경기 분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은 공격 전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결정 지어줄 선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경기 막바지에 가면서 리그 3위로 아챔에 나간다는 생각을 미리 하고 경기에 임해서 멘탈적인 부분에서 상대 팀들에게 좀 떨어져 보이고 이번 경기도 역시 비기기만 하면 아챔 진출할 것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포항과의 경기에서처럼 대구와의 경기도 망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3경기 모두 2대1로 대구가 서울을 상대로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번 홈에서만큼은 서울을 잡아내는 드라마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세트피스 상황이 굉장히 좋고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실점이나 홈에서의 많은 관중과 응원으로 흥분한 상태인 대구 선수들이 페널티킥을 내준다거나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승은 없어 보이지만 이 경기는 일단 대구 사이드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K리그 저의 분석 내용 및 예상을 말씀을 드렸고, 최종 픽은 금요일에 프리미어리그와 종합을 해서 금요일 밤 11시 정도, 12시 사이, 그 정도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들도 쭉 파악은 했는데, 지금 투표율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경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회차 이변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 이번 축구 토토 41회차에서는 2월 금액도 있고 하기 때문에 32,000원이나 48,000원 픽으로 공유 드리는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96,000원 픽으로 공유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실제로 일주일에 딱 하나 구매하는 픽, 그 픽만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을 제가 구매를 못해요. 용돈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구독자분들께서는 제가 공유드리는 픽에서 알아서 추가할 거 하시고 뺄 거 빼시고 해서 등수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 공유드리는 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자신만의 픽 세우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럼 금요일 최종 픽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